윤재옥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천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 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 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산업 생태계와 해외 수출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정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 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사회개혁 중 노사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간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 행위를 건절시켰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질 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 억제 체제 완성의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 외교로 66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사는 32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 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민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개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율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배가 넘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분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 부분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 임금체계 또한 연공 서열 중심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 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 개혁 대 재정 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 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과 청년 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 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 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방 육아가 걱정이 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주도 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 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 핵심 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 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가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킬러 규제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과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 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은 미래 산업을 모두 선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 보호 구역, 농지 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 개혁에 성공하면 경제 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 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온 불균형 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 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대 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민 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도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수건과제라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